여러분 요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지치고 외로운 걸까? 주변에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왜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을까? 만약 이 말이 가슴 어딘가에 와닿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사주팔자 60개의 일주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고 입체적인 에너지를 가진 갑술일주입니다. 가을 산에 홀로 우뚝 선 소나무. 바람에 휘지 않고 추위에도 굽히지 않는 그 나무가 바로 갑술일주의 상징입니다. 사주 초보자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은 갑술일주의 핵심 에너지부터 성격, 직업, 연애, 그리고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개운법까지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갑술일주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주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일주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드려야 합니다. 사주팔자는 태어난 년, 월, 일, 시, 이 네 가지 정보를 8글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네 개의 기둥 중에서도 일주, 즉 태어난 날의 기둥은 나 자신의 본질,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핵심 렌즈와 같습니다. 다른 기둥들이 환경이나 운의 흐름을 보여준다면 일주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전체 사주를 해석할 때 일주는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기준점이 됩니다. 갑술일주는 천간 갑과 지지 술이 만난 조합입니다. 이 두 글자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는지 이해하는 것이 갑술일주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먼저 천간 갑은 양목입니다. 하늘을 향해 위로 뻗어 올라가는 거대한 나무의 에너지입니다. 선두에 서고 싶어하는 리더십, 생명력, 그리고 개척자의 기질이 이 글자에 담겨 있습니다. 사주에서 갑은 10개의 천간 중 가장 처음에 위치한 글자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첫 번째이고 싶고 앞에 서고 싶은 기운이 타고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지술은 양토입니다. 건조하고 단단한 가을의 땅입니다. 사주에서는 이를 명예살이라고도 합니다. 단단하고 묵직하며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가을의 대지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에너지가 만났을 때 사주에서는 목극토라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나무인 갑이 땅인 수를 제어하고 극하는 관계입니다. 뿌리를 내리려는 나무와 그 나무를 받아들이는 척박한 가을의 땅 사이의 역동적인 긴장. 바로 이것이 갑술일주의 핵심 에너지입니다. 편하게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척하고 싸워나가는 삶의 에너지입니다. 사주에서는 글자의 에너지를 자연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방법을 물상론이라고 합니다. 갑술일주의 물상은 가을 산에 홀로 우뚝 서 있는 소나무입니다. 이 이미지 하나가 갑술일주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웅장함과 고귀함입니다. 가을 산에 홀로 서 있는 소나무는 그 자체로 남다른 자존심과 기품을 자랑합니다. 갑술일주 분들은 실제로 어디에 있든 범상치 않은 존재감을 풍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건조한 땅에 내린 뿌리입니다. 비옥하고 촉촉한 땅이 아닌 척박한 가을의 건조한 땅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 이것은 갑술일주 특유의 강인한 독립심과 자수성가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서 있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홀로 서 있는 산입니다. 화려한 꽃밭이 아닌 고고한 산 꼭대기. 여기에 갑술일주의 가슴 깊은 곳에 숨겨진 내면의 고독이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 더 깊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에너지를 타고난 갑술일주는 실제로 어떤 사람일까요? 핵심 성향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심입니다. 부모나 형제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자수성 가형 기질이 강합니다. 남에게 신세지는 것을 극도로 불편해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엄청난 생존력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한 번 맡은 일은 반드시 끝까지 해내는 성실성과 끈기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저 사람에게 맡기면 믿을 수 있다는 평가를 자주 듣는 유형입니다. 조직에서도 가정에서도 중심을 잡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처세술입니다. 명랑하고 활동적이며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교적인 면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이끌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네 번째는 자존심입니다. 갑술일주의 자존심은 매우 강합니다.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 감정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급한 성격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자존심은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사주에서는 나와 다른 글자들의 관계를 십신이라는 10가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갑술일주에서 갑이 술을 극하는 관계는 십신으로 편재에 해당합니다. 편재는 단순한 재물이 아닙니다. 불규칙하지만 스케일이 큰 재물, 그리고 자신의 무대를 장악하려는 통제력의 에너지입니다. 갑술일주가 편재의 기운을 품고 있다는 것은 이분들의 내면에 뛰어난 재물 감각과 비즈니스 마인드가 내재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꿈을 꾸는 몽상가가 아니라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획자의 기질을 타고난 것입니다. 자신의 영역과 자원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강한 리더십도 이 편재의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사주에서 지지, 즉 아래 글자 안에는 여러 개의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장간이라고 합니다. 술 안에는 3가지 숨겨진 에너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입니다. 갑에게 신은 정관의 기운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뚜렷한 원칙과 명의욕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인정과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기질이 내면에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정입니다. 갑에게 정은 상관의 기운입니다. 뛰어난 언변과 화려한 창의력, 그리고 불합리한 것에 타협하지 않는 기질이 여기서 나옵니다. 갑술일주분들이 종종 강렬한 표현력을 발휘하거나 불의 앞에 참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상관의 기운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무입니다. 갑에게 무는 편재의 기운입니다. 결과를 향해 끝없이 나아가는 현실적인 목표의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3가지 기운이 하나로 어우러져 갑술일주는 매우 다재다능하고 입체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원칙과 명예를 중시하면서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동시에 현실적인 결과도 추구하는 복합적인 내면을 가진 것입니다. 사주에서는 일주의 에너지가 어느 계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12운성으로 봅니다. 갑술일주의 12운성은 양입니다. 양은 마치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듯 무언가를 안전하게 기르고 육성하는 기운입니다. 태어나기 직전에 고요하고 따뜻한 준비의 에너지입니다. 겉으로는 척박한 땅의 강인한 소나무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사람과 사물을 관리하고 보살피는 따뜻한 본능이 숨어 있다는 것이 바로 갑술일주의 반전 매력입니다. 이 양의 기운은 갑술일주를 교육자, 관리자, 양육자로서 탁월하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프로젝트, 사람을 키워내는 일,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역할에서 갑술일주는 진가를 발휘합니다. 갑술일주에게는 분명한 빛이 있는 동시에 반드시 알아야 할 그림자도 있습니다. 이 2가지를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진짜 자기 이해의 시작입니다. 먼저 빛, 즉 장점입니다. 갑술일주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과 생존력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책임감과 성실성으로 인정받으며 능수능란한 대인관계와 처세술로 다양한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낸다. 그런데 그림자, 즉 단점도 있습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갑술일주분들, 혹시 마음 깊은 곳에 잘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건조한 수레 땅에서 홀로 서 있는 소나무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완전히 털어놓을 수 없는 그 고독감, 사주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니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척박한 땅의 소나무처럼 내면에 수분이 부족해 쉽게 지쳐 번아웃, 소진이 오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는 고집도 갑술일주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강하기 때문에 혼자 다 해야 한다는 압박감,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갑술일주가 가진 이 에너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방향은 사업 및 재무 분야입니다. 부동산, 금융, 경영 쪽이 특히 잘 맞습니다. 현재의 스케일 큰 재물 기운과 자신의 영역을 직접 통제하는 통제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직접 경영하고 결정권을 가지는 방식이 갑술일주에게 더 잘 맞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 및 멘토링 분야입니다. 교육자, 상담가, 양육 전문가처럼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역할에서 갑술일주의 양에 보살피는 에너지가 진가를 발휘합니다. 세 번째는 공직 및 명예직 분야입니다. 공무원, 행정가처럼 원칙을 중시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역할도 갑술일주와 잘 어울립니다. 지장간 속 정관의 기운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갑술일주는 인간관계에서도 독특한 매력을 가집니다. 사회적으로는 명랑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주변에 사람이 많고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진정한 네 사람의 바운더리 경계선은 매우 엄격합니다. 말 잘하고 사교적이어 보이지만 정작 깊은 속마음은 좀처럼 드러내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공적 자아와 사적 자아의 경계가 매우 뚜렷한 것입니다. 연애에서는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편재의 성향을 내려놓고 타고난 외로움을 진심으로 이해해줄 수 있는 편안한 상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고 능력 있어 보이는 파트너보다는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고 내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갑술일주에게는 훨씬 더 소중한 인연입니다. 이제 갑술일주가 실제 사주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상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사주는 이렇습니다. 년주는 경신, 월주는 계해, 일주는 갑술, 시주는 병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갑술일주가 이 사주 안에서 다른 글자들을 만났을 때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통변의 핵심입니다. 앞서 살펴본 가상의 사주에서 갑술일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갑술일주는 본래 물기가 없어 건조하고 외로운 소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보면 월주에 계해가 있습니다. 계해는 겨울의 풍부한 물 에너지입니다. 이 물이 갑술일주에게 정인의 기운, 즉 깊은 자양분을 공급해줍니다. 마른 소나무에 깊은 물을 대주어 번아웃 소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시주에 병인이 있습니다. 병은 따뜻한 태양이며 갑에게 식신의 기운입니다. 겨울의 차가움을 녹여주는 따뜻한 햇살이 되어 소나무가 얼지 않고 꽃을 피울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일주만으로 사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주 안에서 다른 글자들이 어떻게 갑술일주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키워주는지를 보는 것이 사주팔자의 진짜 재미이며 깊이입니다. 이 사주처럼 단점이 완벽하게 보완된 경우 갑술일주의 잠재력이 만개하는 성공적인 구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갑술일주가 타고난 에너지를 더 풍요롭게 활용하기 위한 개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운법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한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채우는 생활 방식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수의 보충, 즉 휴식과 배움입니다. 갑술일주는 건조한 소나무입니다. 마른 나무는 쉽게 불탑니다. 의식적인 휴식과 명상, 그리고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내면을 촉촉하게 적셔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공부하거나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갑술일주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에너지 충전이 됩니다. 두 번째는 유연함 기르기, 즉 내려놓기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책임지려는 고집을 조금씩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기대고 위임하는 법을 배울 때 갑술일주 본연의 고독이 조금씩 치유됩니다. 완벽하게 혼자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화의 활용, 즉 나누고 표현하기입니다. 갑술일주 내면에는 뛰어난 언변과 창의력이라는 불꽃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안에만 품고 있지 말고 사람들을 멘토링하고 이끄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고 나누는 과정에서 갑술일주는 가장 빛나게 됩니다. 오늘 갑술일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일주가 얼마나 강인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내면을 가진 존재인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을 산에 홀로 우뚝 선 소나무. 바람에도 추위에도 굽히지 않는 그 나무는 분명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결코 쓰러지지 않으며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봄을 맞이합니다. 갑술일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모든 강인함과 외로움, 그리고 잠재력을 함께 가지고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